안녕하세요. 문서일신 백승권입니다. 이번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에세이 세 번째, 사랑에 대하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죠. 이어령 선생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우리가 잠옷 기대가 됩니다. 온돌의 사랑. 서양인들의 사랑을 난로불에 비긴다면 한국인의 사랑은 화로나 온돌에 비유할 수 있다. 활활 타다가 썰렁한 잿더미만을 남기는 그 스토브의 과열과 냉각. 서구인의 사랑은 대체로 그와 닮은 데가 있다. 그것은 열병처럼 달아오르는 사랑이다.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하면 사랑을, 모르라고 하면 죽음을 뜻한다. 서양인들은 사랑과 죽음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이어령 선생의 이제 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속에 저바람 속에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에서 보면 마차길과 지푸차를 대조를 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제가 소개했던 글에서는 윷놀이와 주사위를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도 바로 스토브와 온돌로 대조를 하고 있죠, 그죠? 대조를 통해서 한국인의 특질들, 또 우리 한국의 좌표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대조야말로 어떤 것의 그 존재 특성, 존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치 좌표를 보여주는 굉장히 극명한 수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죽음과 짝지어 있다. 시뻘겋게 단 스토브와 썰렁하게 식은 스토브와의 관계와도 같다. 불꽃과 함께 사랑이 시작해서 불꽃과 함께 사라져버린 사랑이다. 자, 이게 보면은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에도 보면은 인간의 본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생존과 삶의 본능, 리비도,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이것이 서로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죠. 리비도와 타나토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생존의 본능이죠. 생존과 번식의 본능으로부터 이제 사랑이 출발했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제조된 것이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두 측면이라는 사실을 이어령 선생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라기보다 불이 다 타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재 속에 묻은 화롯불의 불덩어리나 불떼고 난 구들장의 온기 같은 것이다. 불꽃이 없는 화롯불과 온돌방의 따스함 속에는 지열처럼 억제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여운 같은 생명감이 있다. 서양의 사랑들이 스토브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사랑은 화로나 온돌처럼 천천히 달아오르고 천천히 식는, 그리고 화로 보면은 다 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져보면 뭐가 나오죠? 불씨가 나오죠, 그죠?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또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세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건 1960년대의 이제 기준입니다. 지금은 온돌이나 화로 같은 사랑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겨울밤 싸늘하게 식은 화롯불을 휘적거려 보면 그래도 거기 몇 개의 불씨가 싸늘한 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지근한 구들장에 있는 듯 없는 듯 남아있는 온기는 바로 사람의 체온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집에서 군불을 떼고 구들방에서 자랐죠. 군불을 떼고 나면 나머지 알불들을 화로에 모아서 그 화로에서 밤이나 고구마 같은 걸 구워 먹기도 하고 찌개 같은 걸 또 끓여 먹기도 합니다. 화로에서 그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순간에 그 어떤 냄새, 소리, 지금도 너무나 그립죠. 그만큼 저는 연식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말의 어원. 대체로 한국인의 사랑은 재 속에 묻힌 불덩어리처럼, 그리고 돌 속에 파묻힌 온기처럼 은밀한 법이다. 우리의 그 사랑이란 말은 본래 고어로는 생각한다는 뜻이었다.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이요, 사랑하는 것이 곧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격렬하고 노골적인 행동적인 사랑보다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샘솟는 사모의 정이 한국인의 기질에 더 어울렸던 모양이다. 옛날 말에 사랑한다는 생각한답니다. 옛날 말에 사랑한다는 뜻의 단어는 뭐냐면 괴다입니다. 괴다. 그러니까 괴다는 지금의 사랑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지금의 생각한다는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 생각이란 말과 같다고 하는 뜻 자체가 뭔가 이렇게 액션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특질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쉬 덥지도 않고 쉬 식지도 않는 그 사랑의 품속은 엄격한 의미에서 애라기보다는 정이다. 사랑의 자와 이제 정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합쳐서 애정이라고도 하죠. 애정이란 말도 요즘은 잘 안 쓰죠. 낡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이라고 하는 요소, 이게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사랑보다 더 큰 어떤 동지의 연민, 이런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정인데, 정의 감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이런 단어들도 바뀌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의뢰 사랑하게 되면 I love you나 주댐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구한 오늘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 입 밖에 내는 일이 없다. 정철의 그 유명한 송미인곡에는 반기시는 낯빛
낯빛인 얘와 어디 다르신고라는 영탄이 나온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I love you, 뭐 프랑스 사람들 주댐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사랑해요라는 말 잘 쓰지 않죠. 이것도 좀 달라졌나요? 저희 세대는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는 게 거의 연례 행사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었습니다. 이 정철의 송민곡은 이제 이 가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반기시는 낯빛인 얘와 어디 다르신고는 뭐냐면 미인이 누구냐면 임금입니다. 임금. 정철이 임금님을 향해서 뭔가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기는 건 이제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자기를 반기는 낯빛, 표정이 어찌하여 예전과 다르신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뭐 행동이 이것이 아니라 표정이 바뀌었구나를 통해서 사랑의 어떤 이제 정도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 속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노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해도 미워해도 오직 낯빛으로 표현되는 은근한 정이다. 반기는 낯빛으로 그들의 사랑을 고백했기에 또한 그 낯빛의 사소한 변화에서 쉬어가는 애정의 슬픔을 느꼈던 것이다. 표정만 보고서도 애정이, 사랑이 남아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를 알게 되죠.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한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표정의 변화로 사랑의 넘침과 식음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렵대요. 이런 것들이 동서양의 또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 불꽃이 튀고 쇠가 녹아 흐르는 용광로의 사랑과는 그 비극의 도에 있어서 다르다. 베르테르는 시련의 슬픔을 권총으로 청산했지만 한국의 베르테르들은 권총이 아니라 베개 위에서 전전반측했다. 사랑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 바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죠. 거기에 이제 샤롯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샤롯테와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베르테르가 권총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서양의 사랑은 격렬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권총자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격렬하지 않죠. 전전반측은 이제 뒤척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게니스의 눈물을 쏟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실현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권총자살과 베게니스의 눈물을 흘리면서 뒤척거리는 모습들, 이 속에서 사랑에 대한 어떤 적극성과 소극성을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별가들이 모두 그러하다. 가시리를 보라, 서경별곡을 보라,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의 기분으로 그들은 떠나는 님을 고이 보내드렸다. 이미 저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번연히 다른 꽃을 꺾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엉뚱하게 죄없는 뱃사공만을 향해 나무라는 노래다. 버리고 가는 님의 섬에도 변변히 잡지 못했으며 원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가시리는 아주 유명한 고려시대의 가사죠. 그죠? 여기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선하면 아니올세라는 뭐냐면 당신을 잡고 싶지만 서운해하면 다시 안 올까봐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나중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안 올까봐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정말 이 말 속에 이 한국인의 어떤 그런 이제 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정서가 담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리랑의 가사도 그렇지 않던가. 배신한 애인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은 카르멘 극에 나오는 이야기지 결국 한국의 연장곡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다. 아리랑은 뭔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게 아리랑입니다. 이 까르멘은 비제의 그 오페라죠. 까르멘이 이제 원래 집시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노세라고 하는 남자를 유혹을 합니다. 도노세가 넘어가요. 그리고 도노세가 까르멘과 함께 유랑을 떠납니다. 근데 유랑을 떠나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도노세는 그 집시 유랑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까르멘이 알고 이제 까르멘 또 투사인 새로운 남자를 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까르멘이 마지막으로 너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 사랑에 다짐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까르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도노스가 까르멘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 까르멘은 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남자한테 구속되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제 격렬한 겁니다. 까르멘이라는 여자가 도노스를 유혹하고 까르멘은 또 다른 남자를 또 유혹하고 도노스가 결국은 거기에 격분해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격렬한 치정극이죠. 대한민국의 고전에는 이런 격렬한 치정극이 없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이미 심리도 못 가 발병나기만을 기다리는 연인들이 아니면 소월처럼 한술 더 떠 진달래꽃까지 뿌려주는 시련이다. 가시리의 소극적 정조는 근대적인 문학가인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일관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 B, C, D, E, F라고 하는 팝송을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헤어진 남자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집이 키우던 강아지 빼고는 다 꺼져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를 봐야 돼. 꼭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이 가사가 정말 쿨하고 멋진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진행형의 사랑과 과거형의 사랑, 그만큼 관대서가 아니라 인정과 순응 속에서 도리어 사랑의 여운을 간직하려 했기 때문이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하는 심정은 통곡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그 슬픔보다도 한층 짙은 것인지도 모른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는 그 유명한 진달래꽃에 나오는 이제 정말 유명한 식구죠, 그죠? 독하기도 하지만 외부를 향해서 독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 독한 것 같은 정서가 이 대목에서 느껴집니다. 체념, 자제, 인종, 그리하여 사랑을 잃은 가슴은 더욱 연연한다. 재 속에 묻어든 불덩어리처럼 그렇게 사위지 않는 감정이다. 한국인은 그 어느 나라의 사람보다도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아쉬워하는 민족이라 했다. 남들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느껴왔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미지근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랑이 항상 파열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쿨하게 헤어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많이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가 그런 문화로부터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어령 선생의 문제의식에 너무나 저는 동감을 합니다. 화로, 난로형, 온돌형 사랑에서 조금 더 우리는 좀 다른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법이기는 하나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노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기다리고 지치고 보내다 맥이 풀린 사랑이다. 그러기에 병풍 그림이든 백인모이든 짝을 지은 원앙새가 그려져 있고 쌍쌍이 나는 나비가 있다. 넋이라도 한 대 가자는 맹세가 유일한 사랑의 사연이요 행복이었다. 역설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침구류, 병풍류 이런 거에 비유적으로 표현되죠. 또 남녀가 이렇게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꽃과 나비. 분명히 그렇다. 한국인의 사랑은 진행형이라기보다 대부분이 과거형이다. 타버린 불덩어리를 주워서 화로의 재 속에 묻듯이 떼고 난 후에 구들장에 몸을 녹이듯이 사랑의 불꽃이 끝난 그 뒤끝에서 애정을 간직하는 민족이다. 청산가부 같은 추억의 사랑이다. 한 번 애인을 잃으면 평생을 수절해야 하는 풍속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인지 모른다. 애인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애인이 사라진 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랑은 부재의 연장이다. 저는 참 청승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떠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재, 없음을 그리워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은 이걸 단순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우리의 답답하고도 소극적인 사랑의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 글을 썼을 겁니다. 자, 이 글 전체를 보시면 다 대조로 이어져 있죠. 그죠? 먼저 사랑에 대해서 화로와 스톱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표현 아모르, I love you, 주떼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학작품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르테르가 있죠. 여기는 가시리, 서경별곡, 송민곡, 그 다음에 진달래꽃 그걸 비교하고 있죠. 또 노래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아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까르멘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대조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대조만으로도 우리한테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리고 흥미로운 이런 글들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대조할 것만 확실하면 한 편의 글은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